아니라 시행사다가 지나가는 길에 사람 있나 없나 같아. 야 이거 뭐야? 떡싸움 해야겠던데. 지난 참여정부가 언론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던 것과 달리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 이미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를 선언했다. 새 정부는 프레스 프렌들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밝힌 프레스 프렌들리의 뜻은 이랬다.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언론과 가까이 지내겠다는 정부 스스로의 다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레스 프렌들리 100일. 그런데 기자들이 거리에 섰다. 시민단체들도 나섰다. 시민들도 언론사 앞에서 촛불을 들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의 프레스 프렌들리 100일. 도대체 언론계 안팎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호적이라는 뜻의 프렌들리, 좋은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밝혔듯이 프레스 프렌들리는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언론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새 정부의 다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우 PD, 요즘에 왜 이렇게 언론계가 시끄럽죠? 네,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에 대해서 연일 의혹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정부 출범을 전후로 해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대선 캠프에서 언론 특보로 일하던 모 씨가 어떤 언론사 사장으로 간다더라. 뭐 이런 식의 소문이 하나씩 현실화되면서 의혹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프레스 프렌들리를 선언한 이명박 정부의 100일 취재해보았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촉발된 촛불 집회. 그런데 뜻밖에도 언론계 안팎에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촛불 집회의 최대 수혜자라는 얘기가 농담처럼 떠돌고 있다. 촛불이 살린 남자라는 소리까지 있다. 그가 바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다. 1985년 동아일보 입사, 정치부장을 거쳐 지난 대선 이명박 캠프에 합류했다. 선대위 공보특보, 인수위 대변인을 지낸 뒤 이명박 정부의 초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거듭 말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당선인의 뜻과 이른바 프레스 프렌들리, 언론과 가까이 지내겠다는 인수위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지난 4월 28일 밤,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의 전화였다. 자기 기사 쓰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저를 아니까 이동관 대변인이 그래서 이제 기사를 쓰느냐,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러기에 내부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 지금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동관 대변인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잘 좀 봐달라고. 이동관 대변인은 당시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이번 건만 넘어가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고도 했다. 문제는 땅이었다. 이 대변인은 2004년 부인 명의로 농지 만여 제곱미터를 구입했다. 직접 경작해야 하는 농지였다. 그러나 그는 허위 농업계획서 제출로 땅을 샀다. 국민일보는 추가 취재 기사를 내보내려고 했다. 이 대변인의 부인이 허위 농업계획서를 대리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다룬 기사였다. 이동관 대변인은 재차 국민일보에 전화를 걸었다. 얼마 후에 다시 전화가 또 와서 논의했으면 어떻게 쓰기로 했냐. 뭐 이런 문의를 또 하고 그랬죠.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왔나 저한테 통사정을 했죠. 아이고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29일. 국민일보에선 이동관 대변인의 땅과 관련된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이 이동관 대변인의 외압 때문인지 아닌지 국민일보 편집국장과 노조의 주장은 엇갈린다.
외압이라는 건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저한테 외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의 대변인이 신문사 편집국장한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 생각하고, 만약 이동관 씨의 전화가 없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사가 안 된다고 뺐을 것이냐. 그걸 가정해보면 답은 나온다고 봅니다. 답은 나온다고 보고요. 이동관 대변인은 언론사 입사 동기인 편집국장에게 친구끼리 좀 봐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화를 걸어서 보도하지 말아달라 친구야 이랬던 거 아닙니까? 청와대 대변인이어서 그런 위세를 가지고 그렇다면 그걸 찍어 누른 거냐, 압력을 행사한 거냐, 아니면 좋은 게 좋으니까 우리 인정이라는 게 있지 않냐, 의리도 있고 한 번만 봐주라 친구야. 사실은 후자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후자가 더 문제인 게 폴리널리스트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폴리널리스트, 영어 폴리틱스와 저널리스트를 합친 신조어로 정치에 입문한 언론인을 일컫는다. 지난 대선 40여 명의 언론인이 이명박 캠프에 합류했다. 정관계에 진출하거나 언론사 수장으로 임명된 이도 있다. 막강한 자리로 갑니다. 그러나 과거에 자기가 몸담았던 언론사와 하루아침에 단절하기 어렵죠. 바로 그 점을 권력은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인간적 관계를 이용해서 해당 언론사의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인이 효용가치가 있는 거죠. 참여정부의 왜곡된 언론관만큼은 바로잡겠다는 포부로 정계에 진출했다는 이동관 대변인. 야당과 시민단체의 사퇴 압력을 받았던 그의 언행은 촛불 집회 뒤로 조용히 묻혔다. 그야말로 이 언론을 통제하거나 무슨 하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제가 모두에 밝힌 것처럼 그 프레스 프렌들리라는 구호는 그 새 정부 내내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Culture Minister John Gummer today enrolled his daughter Cordelia in his campaign to persuade people that eating beef is safe. There is no need for people to be worried, and I can say perfectly honestly that I shall go on eating beef, that my children will go on eating beef, because there is no need to be worried.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EBS의 김진혁 PD. 지난 5월 14일 그는 사내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오늘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지식채널 이금주 방송분 중 17년 후를 오늘부터 지상파에서 모두 내리게 됐습니다. 교육방송이란 교육적인 내용만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광우병을 다루는 것이 비교육적인가요?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을 프로그램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정말 현 정권 혹은 차후 그 어떤 정권이 EBS 조직원에게 어떤 수혜를 주긴 하는 걸까요? EBS 측은 김진혁 PD와의 인터뷰를 허락하지 않았다. EBS 노조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다. 5월 1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모 씨가 친분이 있던 EBS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EBS가 발칵 뒤집혔다. 회사 경영진은 당장 그날 재방송 편성을 취소시켰다. 쉽게 그렇게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계속 금기시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직접. 방송사에 직접 전화 걸어서. 그러면은 방송 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요즘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거는 하수들이 하는 짓이고, 알아듣게 그냥 넌지시 얘기하면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현 EBS 사장의 임기는 내년 8월. 그러나 이재용 전 한나라당 의원의 사장 내정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전화 하나 받고 바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론의 집중적인 질타를 막고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현 정권에 의해서과의 그 기본적인 연관관계가 거의 없는 현 사장도 움찔움찔 하는데, 아예
현 정권의 사람으로 이 평가받는 사람이 들어간다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생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EBS PD들은 한결같이 창피하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EBS 노조는 그러나 현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것은 낙하산 사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저희가 이제 EBS는 원래 그 사장 선임을 방통위원회에서 하거든요. 방통위원회에서 하고 사긴 감사도 방통위원회에서 하고 이사장도 방통위원회에서 하고 이 경영진들이 그렇게 옥죄면 정윤주 사장처럼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할 가망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